저는 사진 작가였어요. 예술이었어요. 맨날 머리에다 띠두르고. 글쎄? 이거 생기부에 올라가? 되게 잘하시는데. 네. 그래요? 네. 훌륭하시네요. 혹시 자녀분이 학교를 결석하고 환경시를 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전치지 김포 제1고 1학년 김다움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의회 시의원 김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시국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쵸.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김포 시민들은 또 더욱이나 제가 체감하기에는 힘들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잘 지내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부 묻기가 정말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올해만큼 숫자에 민감하고 예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다음 학생은 잘 지냈어요? 저는 아직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입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지금 올라와서 학교 구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그 입학할 때 첫 입어보는 맞아요. 그 교복 맞아요. 그게 진짜 꽃같은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네. 미안하네. 새 교복을 여기 첫 방송할 때 입어봤거든요. 하복 지급 안내장이 왔더라고요. 사이즈는 맞아요? 확진자가 된 건 아니죠? 죄송해요. 시의원님께서도 지금 학부모이신가요? 네, 저는 고촌의 초등학교에 2학년 남자아이, 4학년 여자아이, 초딩 엄마입니다. 네. 그럼 온라인 계약을 지금 하였잖아요. 네. 그럼 온라인 수업 경험이 오셨나요? 네, 이게 경험 수준이 아니고요.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제 일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체크하고 아이들만의 수업이 아니라 학부모가 좋게 표현하면 같이 참여하는 수업이 돼버렸더라고요. 가정마다 특수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저학년이잖아요. 컴퓨터라는 게 생소하고 아이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출근해야 되는 맞벌이 가정이고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혼란스러웠고 컴퓨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새로 구입하는 과정까지 있었고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 4월 20부터 27일까지 일주일을 경험해 보니까 지금은 애들이 로그인도 스스로 하고 과제도 혼자서 스스로 하고 한 줄 평도 쓰고 그런 거를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조금 학부모로서 이제 평정심이 좀 생기고 불안감이나 이런 초조함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저는 청소년의 입장이다 보니까 학생들만 수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네요. 근데 저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위기 상황에 지금 새롭게 도입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길게 있지 않고 짧은 시간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 기간은 짧았으나 큰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대비해 대한민국의 전 학년이 이 온라인 계약을 이뤄냈다라는 것 자체에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2020년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도 대한민국 미래 교육에 있어서 저는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교육에 대한 공간에 대한 한계를 벗어난다든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 방식에 대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하나의 불가피한 결과물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혁신적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시행착오도 당연히 있죠. 근데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경험이 되고 한다라면 다음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대응할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넓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신다라면 큰 성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마냥 안타까운 시간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발자국 선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 분들이 그렇게 예민하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조금 더 평정심을 갖고 미래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신다라면 조금 더 긍정적인 성과라고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네요. 컴퓨터랑 아주 친한 친구들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답답하다, 너무 어렵다, 빨리 학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사는 요즘인데요. 소통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소통, 쌍방향 소통은 무엇일까요? 저도 직업이 정치인이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의 소통의 중요함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소통이라는 것이 꼭 정치인만의 필요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가정 내의 소통이라든지 학교 내의 소통이라든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소통은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제 경험상에 보면
보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하는 제만의 방식의 소통이 꼭 100% 옳다라는 건 아닌데 주변의 경험상을 보면 소통이 한자로 보면 트일소의 통할 통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의 소통의 전문가다 하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봐도 예로 들어서 내가 다음 학생한테 문자 보냈어. 뭐 내가 다음 학생한테 전화로 얘기했어. 네. 하나의 그냥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통은 하나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신문, 김포신문이라고 있어요. 네, 그 맞아요. 김포신문에 보면 나를 흔드는 문장이라는 기고란이 있는데 제가 한 장 출력해왔어요. 창피하지만 아니에요. 당선되고 올린 글이 있는데 리처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피드백 이야기예요. 피드백은 상대방의 심장이 될 수도 있고 피드백은 상대방의 심장을 뺏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 주는 주된 내용은 직장생활 10년을 하면서 네. 나름 나는 피드백을 잘하는 리액션도 잘하고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더라고요. 소통하는 대상에 대한 상대에 대한 신뢰감. 일단은 다음 학생을 존중해줘야 되고 존중에 앞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시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민원인 그리고 시민들 엄청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100% 민원과 제안해주신 정책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이 반영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저는 저만의 소통 방식이 첫 번째 오시는 모든 분들을 이해하자. 두 번째 존중하자. 세 번째가 희망 고문하지 말자. 그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신뢰. 내가 이분한테 그냥 내 방식으로 뭔가를 해줄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이 시기에 때 맞지 않는 거. 예산이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분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한테 피드백 주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전달했어가 아닌 너하고 나하고 대화한 행위가 아닌 행위 안에서 주고받는 이해, 존중, 신뢰. 이것들이 진정한 소통이고 이것들이 진정한 피드백에 대한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고를 할 때 우리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무의미한 피드백이었을 때 그게 학대가 될 수 있다라고 책에서 말해요. 아이들이 엄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건성으로 듣고 대답은 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한테 학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끼리는 소통의 방법이 좀 다양하잖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정말 다양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카톡,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SNS를 하면서 메시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은 그냥 대화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SNS도 가능하고 상대방과의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SNS 메시지를 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저희 청소년들 같은 좀 경우에는. 카톡보단 업그레이드돼서 좀 쌍방 소통이 되는 네, 건가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걸 따라가기에는 나이가 이미 아니에요. 좀 젊게 살아야 되는데 듣고 있으면서도 하게 되네요.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답만 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지? 내가 무슨 대답을 했지? 심지어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통의 중요함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치인에게는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은 진짜 정말 좋은 소통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영광이죠. 아니,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보통 너 꿈이 뭐니? 하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그래서 의원님은 꿈은 혹시 정치가이셨는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저는 꿈을 정치가로 이렇게 딱 해서 해본 적은 없고요. 전 의외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 꿈은 사진 작가였어요. 예술인이었어요. 저기 이렇게 웃고 계신데 진짜 제가 꿈이 예술을 사진에 담는 그 한 장에 담는 그걸 진짜 하고 싶은 예술가였는데 다양한 직업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해보기가 어려운 진짜 전북 장수라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일남팔녀의 구남매 8번째 딸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직업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경험 못했고 또 꿈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자체가 일남팔녀 오로지 아들 하나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의 기회라든지 뭐 체험의 기회라든지 그런 건 없었고요. 사진 작가의 꿈을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을 준비하면서 나는 사진 작가가 될 거야 얘기하니까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설득하셨죠. 사진은
신문방송학과를 가면 배울 수 있다더라. 그리고 언니들이 야 사진은 그냥 취미생활이야.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걸 무슨 막 이러다 그쵸. 보니까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면 사진을 배울 수 있겠구나 해서 저는 신문방송학을 진학을 했고 신문방송학을 진학을 해서 보도사진이라는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근데 보도사진학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진 있잖아요. 사진에는 항상 화려함 아니면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 이런 거를 담을 줄 알았는데 제가 광주로 대학을 갔는데 보도사진을 보니까 신입생 때 5.18 민주화항쟁이라든지 민주화운동의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고 찰나의 사진들이 주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진짜 이게 진실일까? 이게 정일까? 이런 의문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주는 게 저 한 사람에 대한 변화라든지 상황과 세상을 변화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저한테 심장을 뛰게 하는 불씨였고 나 하나만 이렇게 느낄 게 아니라 친구, 후배, 그리고 또 선배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하고 싶고 해서 학생운동 그때 시작을 했고요. 등록금 투쟁 많이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렵게 대학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등록금 투쟁을 했는데 학교 생활이 깊게 바라다 보니까 연대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해야 되는지,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 지어가지고 쌀 수입 개방 반대를 한다든지, 여성들은 저희 때는 호주제 폐지, 여성 인권 이런 것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나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어려운 그쵸. 턱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연대 사업에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정치적인 영역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꿈을 이루지 못했고 꿈을 이루는 과정, 도전하는 과정 안에서 새로운 영역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 새로운 영역 안에서 새 꿈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마다 시대는 또 변하고 그쵸. 환경은 변하고 근데 이 변화에 있어서 난 포기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변화 안에서 새로운 걸 또 찾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사진작가의 꿈을 포기하진 않아요. 언젠가 나는 내 손 안에 카메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모습, 부모님 모습을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카메라를 공부를 해서 이루겠습니다. 꼭! 듣다 보니까 반전인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저를 아는 분들은 맨날 머리에다 띠두르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 예술인을 꿈꾸는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선거 투표가 그쵸.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적극 찬성합니다. 어른들이 학생 신분, 학생 다움이라는 틀 안에 학생들의 권리나 권한을 가두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주도 4.3도 있고요. 4.19도 있고요. 5.18도 있고 많은 민주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혹시 다음 학생 뭔지 아세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적인 딱 떠오르지 않죠. 학생 참여예요. 학생 참여.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동맹휴업을 한다든지 학생 의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되고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민주화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그것도 활발한 정치 참여만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권이 다음 학생은 없잖아요. 네, 저는 다음 아직 학생처럼 투표권이 없는 만 17세 미만 학생들은 모의투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미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모의투표를 한다거나 하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관심들이 모여서 정말 청소년의 당당한 목소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응원하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교복을 입고 검은 머리에 화장기 하나도 없는 그런 학생 같은 틀 안에서 저희를 보려고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청소년도 마냥 어리지 않고 생각이 있는 한 사람일 뿐인데 그렇게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최악은 나 하나쯤이하거든요. 제가 다음 학생이 했던 방송을 2편을 연속으로 다 봤어요. 근데
다음 학생이 생각하는 정치 영역을 친구들은 관심이 없어요. 다음 학생이 바라보는 부분들을 어른들이 정치 영역으로 이상하게 바라봐요. 이런 멘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정치로 다가오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앞에서 그 당시 학생이었던 언니 오빠들이 힘들게 이어온 거고요. 맞아. 그거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그쵸.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나 하나쯤이 아니가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 저는 청소년들이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은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파이팅! 마음이 드네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라는 재사용 가게에서 음. 청소년 활동청사로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금 1000시간이라는 시간을 담아왔습니다. 진짜 다음 학생의 그 활동 영역은 진짜 어른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1000시간씩까지. 시의원도 저는 자원활동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활동가. 네. 우리 동네는 자원봉사가 정말 활발한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게는 1.5도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해요. 기후행동을 위한 청소년들의 결석 시위, 저도 참여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자녀분이 학교를 결석하고 환경 시위를 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김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앞서 그렇게 말했는데 저한테 딱 딜레마를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민주항쟁한 것처럼 막 그렇게 폭력 시위도 아니고 저한테 엄마 나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걸 엄마 나 참여하겠어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진짜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인 거잖아요. 기성세대의 방관자로서 많이 미안하고 미래에 네 자녀를 위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극 참여해라. 나가라. 저 이때는 뭐 이렇게 개근상이 있어가지고 결석하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근상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근상이 주는 의미는 네 삶에 네가 참여하고 네가 하는 뭐 우리 아이가 한 번 참여해서 큰 세상의 변화는 이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는 이 과정을 네가 경험하고 네가 참여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개근상 못지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찬성을 하고요. 말은 또 이런데 우리 애가 뭐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안 갔어보다는 낫지 않을까.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좀 두 아이가 좀 그렇게 기후까지 걱정할 정도로 올바르게만 자라준다라고 하면 네, 저는 찬성입니다. 아이고 걱정이네. 저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석 시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이 돼요. 그쵸. 바로 입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 기후 시위, 결석 시위를 방송에서 먼저 접해봤었어요.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행하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알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학생들한테. 이거 있어. 한번 참여해볼래? 하면 글쎄? 이거 생기부에 올라가? 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보고 현실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직면을 했어요. 그쵸. 제가 그 방송을 안 보고 만약에 결석 시위를 먼저 접했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보니까 내가 가야 되나? 내가 가서 이 상황이 바뀔까? 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현실인데 지금 당장의 변화는 그쵸.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리본을 달고 있잖아요. 네. 이 리본 하나 단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 나는 그렇지만 이 리본을 하나 담으로써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에 단 걸 보면서 또 다음 학생이 달라지고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 생기부 하나의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기부는 나 하나지만 내가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꼭 옳다라고 왜냐 지금 고등학생 신분인 학생한테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런 분들 정말 암묵적 동의자들이 될 수 있고 아까
제가 우리 자녀한테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아. 방관자이다라는 것들이 그냥 내가 참여하고 안 하고를 네. 떠나서 알고 보고 모른 척하는 그런 방관자로 이후에 다음 학생이 자녀한테 미안해하지 않으려면 목소리 내고 내가 참여하는 거에 의미를 더 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포시 안에는 환경국이 있어요. 환경국 안에는 환경과가 있어요. 또 환경과에는 기후 대응 팀이 있어요. 그 정도로 과 안에 팀까지 놓고 있는 거는 우리 김포시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한다라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응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녹지과가 있거든요. 숲 조성. 김포에 하군산단 있잖아요. 네. 하군산단에서 많이 나오는 뭐 미세먼지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맞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처리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하군산단이라는 곳의 특수성을 살려서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김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기후변화 네. 예산이 정말 기초 단위는 작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지자체별로 사업을 특화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의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냥 기관에서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대응을 해주세요 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저는 또 주부로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함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정치지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